민주통합당이 후보자 공천 신청 접수를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경선 규칙을 시행할 경우 18대보다 교체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통합당 임종석 사무총장 연결합니다. 임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공심위에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 방식을 이제 결정을 했고 당무위원회에 의결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면 평가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가 눈에 띄던데 좀 어떻게 좀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제 과거에도 이제 현역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예. 뭐 여론조사 방법도 있고 또 법안 제출이나 출석률, 그 외에 또 예전에는 시민단체에서 낙천 운동 같은 걸 하면서 평가해보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 지수도 개발이 돼 있어서 그런 것도 저희가 참고를 하고요. 예. 이번에 특별히 다면 평가라는 거는 현역 의원들 스스로 4년 동안 활동해오면서 이제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현역 의원들 스스로 4년을 지내면서 본 다른 우리 의원들에 대한 평가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 국민 경선 후보를 이제 2명으로 제안하기로 하셨죠? 네. 국민 참여 경선을 할 경우에 이제 기존에 있는 조직이 유리한 분들이 예를 들어 한 3,000표 정도만 해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런 결론이 내려진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신인들에게 이렇게 2명으로 제안을 하면 좀 유리합니까? 제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일어난 조용한 혁명의 대표적인 게 이 두 명 경선을 기본으로 한다는 대목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현역 의원들이나 또 지구당 위원장들의 예. 기득권이 이것으로 굉장히 크게 제약되리라고 보는데요. 예. 사실상 다른 예비 후보들의 단일화 효과를 나타내겠죠. 예. 예, 그래서 현역 의원들 또 지역 위원장의 기득권은 크게 제약되는 반면 큰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정체성 평가도 좀 눈에 띄던데요. 정체성이 20점이죠? 네. 기여도가 10점, 의정활동 10점, 도덕성 등등 해서 다 100점 기준으로 돼 있던데, 그 정체성이 20점이면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인데, 정체성은 어떻게 평가를 하신다는 건가요? 예전에도 이제 이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예. 당의 어떤 가치와 정책들을 위해서 얼마나 활동을 해왔느냐, 예.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를 공심위가 평가해왔는데요. 우선 예. 후보들에 대한 면접이 이루어져서 이런 데 대한 질문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예. 공천심사위원회가 예시한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경제민주화, 예. 보편적 복지, 예. 그리고 평화통일, 예. 이렇게 세 가지를 예시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보들이 얼마나 어떤 생각을 갖고 또 특히 활동을 해왔는지 예. 과거에 이런 점을 지수화해서 평가 점수에 넣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좀 까다롭겠네요. 예. 이런 이제 기준을 적용을 할 경우에요. 지난 18대 총선의 호남 지역은 이제 41.9%였고요. 네. 전국적으로 이제 22.8%의 현역 의원이 교체가 됐거든요. 네. 현재와 같은 경선 규칙을 시행할 경우에는 18대보다도 교체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하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저희 이제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들이 호남 지역이 가장 많은데요. 예. 이게 2인으로 압축해서 경선을 치르고 예. 지금 앞에 이야기를 나눈 그런 어떤 정체성 평가랄지 예. 또 의원들에 대한 다면 평가 이런 것이 합해지면 예. 현역 의원들에게는 굉장히 혹독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내심으로 아니면 이렇게 잠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교체율, 예를 들어 한나라당 같은 경우 25%를 무조건 이제 교체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이요. 예. 그것보다도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겠고요. 예. 저희는 인위적으로 수치를 정하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예. 지금 앞에 쭉 설명한 내용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완전 국민 경선을 도입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당원, 일반 국민 구분이 없이 모두가 1인 1표가 되는 것이고요. 예. 특별히 저희는 이 모바일 투표를 도입을 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전당대회 때 8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참여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하니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도입하는 모바일까지 보태지면 좋은 현역 의원들은 다시 재평가를 받겠지만은 그렇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경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논란이 됐던 이제 지역구 15% 여성 후보 공천 이 문제도 이제 결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에 반발한 남성 예비 후보들의 지금
그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 뭐 무소속 출마 얘기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 문제는 앞으로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우선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5% 공천을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은 과거에 어떤 유럽 같은 데서는 훨씬 더 강하게 법적으로 할당제를 도입해가면서 여성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이끌어냈던 이런 경험들에 비춰보면 예. 아직은 좀 부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제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인데요. 예. 사실 우리나라 정도 정치 발전이 된 사회에서 여성들이 정치나 행정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너무 낮고 예. 그동안의 경험은 여성들의 정치 참여 또 행정가가 많아질수록 좋아지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무조항 또는 할당제 등을 통해서 앞으로 늘려가야 될 텐데 당장 이렇게 정하고 보니 이제 현실하고 충돌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공심위에서 분명하게 지금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은 이 의무 비율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한 전략 공천은 없다는 겁니다. 예. 다만 전략 공천이 아니고 이 가급적 여성 후보들이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보호를 하겠다. 예. 더 많은 여성 후보들이 이 정치 참여를 하도록 유도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 지금 이런 남성 후보들의 오해도 해소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런 측면은 없습니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여성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규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그 비판하시는 분들의 그 핵심 골자 아니겠습니까? 이미 정치를 하셨던 여성 예. 정치인들에 대한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가산점, 심사 때의 가산점이나 또 경선 때의 가산점들이 전부 다르게 그래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물론 여성 후보라고 해서 다 좋다. 그렇게 할 수 없죠. 예. 그렇지만 워낙 여성의 정치 참여가 낮은 조건에서 이런 어떤 노력을 통해서 유도해내고 있는 것이고 아마 공천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이 긴장하고 계신 남성 후보들의 오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소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임수경 씨와는 아주 가까운 사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임수경 씨는 영입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사실은 저 임수경 씨한테 제가 미안한데 예. 제가 임수경 씨를 만났거나 예. 당에서 지금 임수경 씨를 접촉한 다음에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예. 제 개인 의견을 전제로 꼭 영입을 하고 싶다. 예. 이렇게 밝혔던 것이고요. 예. 지금 사실 저희가 지금 민주통합당이 추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남북 화해협력 평화통일인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임수경 씨만큼 뚜렷한 저걸 남긴 사람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말씀드려보면 저는 어쩌면 남북 화해협력 이 분단의 벽을 허무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문익환 전 목사님만큼이나 임수경 씨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민족이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본인을 이제 만나서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제 욕심을 이야기해서 한 것이 임수경 씨한테. 그럼 현재까지는 예.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답이 없는 상황이겠네요. 구체적으로 아직 접촉한 건 아니고요. 예. 제가 그러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시한 것입니다. 예. 이제 마감된 민주통합당 지역구 공천 신청 결과를 보면 상당수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웠다. 이런 경력을 좀 내세우고 있거든요. 네. 친노계가 민주당의 주류가 됐다. 이런 분석들인데 좀 동의를 하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요 전에 지내왔던 정부가 참여 정부였기 때문에 예. 거기에 함께 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참여했던 분들의 이력이 많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나 저희가 지금 김대중 대통령 경례정부,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함께 해오면서 그 맥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이번에는 이제 또 시민사회랑 저희가 크게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들도 이제 과거에 바깥에서 또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가 탄생하는 과정에 또는 민간의 위원으로 이렇게 참여하셨던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부산 경남 지역에 대한 이제 전국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론조사 일부 여론조사입니다만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을 하고 있다 이런 결과도 있거든요. 네. 내심 부산 경남 지역에서 어느 정도 좀 바라고 계신가요? 글쎄요, 저는 정말 이 낙동강 바람 또는 동남풍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
이 바람을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산의 민심을. 우리가 조금만 돌이켜보면 과거에 민자당이라는 당이 3당 합당을 통해서 탄생하기 전까지 예. 부산은 광주와 거의 비슷한 야도였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어떤 민주 야도였죠. 예. 그것이 이제 3당 합당으로 왜곡된 것인데 저는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에 부산이 완연히 과거의 전통 민주도시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 경남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바뀔 것이다. 또는 연말 대선의 향배가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글쎄요, 딱 수치로 어떻게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부산 경남 합해서 굉장히 많은 의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네네. 저희가 지금 거기에 보면 지금 그 문재인 후보랄지, 예. 문성근 후보랄지, 또 김해에 노무현 대통령 끝까지 모셨던 김경수 예. 후보랄지, 예. 그 외에 지금 부산에도 김정길 전 장관, 또 김영춘 전 최고위원, 최인호 시당위원장, 조경태 의원, 정말 과거 어느 때보다 저희가 부산 경남 시도민들한테 저희들이 낼 수 있는 최선의 후보들을 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예. 이분들이 지금 그 민심을 듣고 일일이 시도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상에 출마했던 김대시 후보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이제 3월이 되면 문재인 지지율은 녹아 없어질 눈사람과 같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한쪽에서는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였죠. 이런 분을 공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한나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이런 그 움직임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오히려 어쨌든 이 부산에서 지금 부산 경남에서 보는 바람이 다르다는 것을 새누리당도 느끼고 있다는 얘기겠죠. 예. 지금 새누리당이요? 예. 새누리당이 민심 위반이라는 것이 현 정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민심 위반이 지금 갑자기 어떤 사건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누적되어 온 것이라는 것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벌과 대기업 중심으로 망쳐놓은 경제,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물가 오르고 살기 힘들고 이런 데 대해서 정말 깊이 들어가서 들여다보고 반성하고 하지 않으면 저는 민심은 점점 당명 바꿨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고 점점 멀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야권연대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저희와 인터뷰를 한 노회찬 그 진보당 대변인이요. 네네. 임종석 사무총장이 그 야권연대 논의를 본격화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노회찬 대변인은 금시초문이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진보당과 구체적으로 접촉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해왔죠. 예. 저희들 내부 논의도 정말 치열하게 하고 있고, 예. 또 다양하게 만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통합진보당이 단일화를 위한 기구 구성에 어제서 이제 통합진보당도 기구 구성을 확정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아직 결과는 못 들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어떤 협상 단위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고 논의를 시작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야권 연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가장 통합진보당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지역인 부산, 경남, 울산에서 이미 저희가 합의를 했고요.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서도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양 중앙당 차원의 논의도 진행이 되고 하면 저는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보고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부터 빨리빨리 진행하자는 겁니다. 중앙당에서 다 틀어지고 한 번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오히려 이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야권 연대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인 저희가 훨씬 더 책임감과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의지를 갖고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만나본 분은 이런 얘기를 좀 하던데, 부산 경남은 그냥 냅둬도 알아서 지역에서 하는 사안인데, 그걸 가지고 무슨 연대를 한다고 하느냐.
사실상 그 중앙 쪽에서 이제 그 수도권 쪽이죠. 뭐 예를 들면 뭐 심상정 대표도 있고 이정희 대표도 있고요. 이런 분들 여러분들에 대한 약간 이제 수도권에 약간 득표력 있는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민주당 쪽에서 좀 배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연대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견해를 좀 내비친 분이 있거든요. 네. 뭐 좀 더 큰 차원에서 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닙니까? 수도권에 지금 뭐 거론하신 정말 이렇게 국민들에게 신뢰가 있고 당선이 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얘기라면 왜 저희가 고민하겠습니까? 예. 훨씬 더 복잡한 얘기가 진행이 되니까 그렇죠. 예. 네. 뭐 그러면 그 한때는 이제 진보당 쪽에서 정당 지지율에 의한 의석수 배분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는 아직도 유효합니까? 아니면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저는 이번 야권 연대라는 것이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야권이 확실히 다수당이 돼서 정책을 바꾸고 남북 관계도 바꾸고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더 많은 부담을 진다 할지라도 예. 실질적인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연대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 광역별로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자 하는 것은 저는 국민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고 예. 어제 어느 곳에서 우리 천호선 대변인께서 30석 이상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던데 예. 그것이 야권 연대에 대한 얘기는 아니길 바랍니다. 서로 합의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예. 이런 거여야 되고 그런 거라면 민주당이 훨씬 더 부담을 안고 이것을 진행할 의지가 뚜렷하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천호선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30석은 무리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뭐 어제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을 지금 들은 거고요. 그런 자세한 이야기들은 협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적인 기대와 상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서 우리 진행하시는 분께서 예. 몇몇 분들 예를 들으셨는데 예. 그런 데 대한 고려가 저희가 왜 없겠습니까? 네. 예. 예. 오늘 민주통합당 임종석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임 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 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